이번에는 피칼린데르프 정리라는 건데요. 제가 사실 앞서서 반화 고정점 정리를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이 정리는 뭐냐면 사실 거의 모든 미적분화 교재는 다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 자, 조건 제가 녹색, 약간 녹색으로 된 이 펜으로 적었고요. 그다음 붉은색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 명제를 적었는데,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은 이런 것이 성립된다. 자, 뭐가 성립된지 한번 볼게요. 자, 초기치 문제, 초기값 문제, y'은 ft, yt라는 게 있을 때, 그러니까 y'은 하고 이제 t하고 y로 표현된 이러한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가 있을 때, 그때 초기값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자, 그거가 어떤 구간에서 유일한 해를 가지는 양수 엡실론이 존재한다. 유일한 해가 존재가 돼요. 보장이 되는 그러한 정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면서 좋은 정리라서 거의 모든 교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피칼린데르프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저는 일단 앞서서 반화 고정적 정리를 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할 거고요. 사실 그 증명이 지금까지 나온 증명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간단해요. 이해하기 가장 편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증명을 할 건데요. 사실 그 증명 이외에도 또 다른 증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좀 여러분이 다른 증명을 원한다 그러면 좀 다른 교재 같은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굉장히 제가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용한 이유는 단순하게 초기치 문제들의 해의 유일성을 보장해 주는 것. 자, 이거 이외에도 조건이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은 자, 어떤 D라는 영역이 있는데 D라는 영역 R by Rn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R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T, 여기서 문제하고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할게요. 이 R이라는 건 T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는 그 공간이고요. Rn은 이제 여기서 이 Y라는 이 함수가 존재할 공간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미안하게도 closed rectangle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혹시 아는 분이 계신다면 예, 댓글로 조금 달아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자면 그거예요. 지금 t하고 r에 대한 영역이 어떤 t에 대한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되어 있고 y에 대한 영역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각형 형태가 되죠. 이게 이렇게 닫혀서 그 안에서 영역이 만들어지는 예, 그러한 제한사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제가 또 괄호도 쳤는데 괄호 친 이유는 이게 또 영어라서 제가 이것처럼 이렇게 괄호 친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조건은 교재마다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예, 좀 이따 증명 보면 알겠지만 적당한 조건만 주면은 예,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조건이 조금씩 나온 책마다 살짝 다르다라는 거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하나예요. 국소 리시츠. 로컬리 리시츠 컨디션만 만족을 시켜주면 연속 조건만 만족을 시켜주면은 사실 이게 항상 존재하니까 유일한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자, 그러면 국소 리시츠 연속이란 건 어떤 건지 잠깐 요 밑에 제가 메모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안에서 좀 이따 증명에서도 쓸 그런 기호들이 조금 등장해서 제가 요걸 미리 적어 놨어요. 자, 국소 리시츠라는 거는 이미 X에 대해서 그 근방에 있는 요거 제가 근방을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요 근방 표기는 또 표시하는 분들마다 좀 다르죠. 이거 지금 근방을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델타 근방. x로부터 델타만큼 떨어진 그 바운더리 내에서 네이버후드 안에서 y라는 걸 임의로 하나 잡았을 때 그때 이 f에서 fx와 fy의 차 크기가 뭐다? xy의 차의 k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 리시츠 조건은 제가 이제 반화 고정적 정리 때 조금 한 번 더 얘기했었어요. 거기서 추가로 이제 근방 내에서 국소된 영역에서 작은 영역에서 이런 걸 존재하는 그러한 K하고 립시츠 상수하고 델타가 존재하면 된다. 자, 그것만 만족시키면 뭐다? 예, 초기치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참고로, 요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존재하긴 하는데,
이 D라는 영역 전체에서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행이도 뭐 사실 큰 불행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초기 조건이 있을 때, T0라는 조건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그러니까 T0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T0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서만 일단 그 유일성이 보장이 돼요. 해의 유일성이. 그래서 저기 사실 엡실론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런 걸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거 너무 까다로운 결과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엡실론이란 저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은 어떤 실수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저 엡실론이 저 D 영역 거의 다를 이렇게 차지한 경우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 엡실론이 작은 숫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증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세 단계에 의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참고로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증명은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증명을 내가 외우고 싶다, 숙지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그러니까 스텝 1, 2, 3로 갈 텐데 스텝 1하고 스텝 2는 여러분이 그냥 조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저런 결과를 얻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숙지를 해줄 거는 스텝 3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증명을 위한 정의를 몇 개를 조금 해놓을게요.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미분 방정식을 그냥 단순하게 푼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적분을 하는데 변수가 이제 t로 되어 있으니까 t에 대해서 일단 적분을 하면 그게 y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꼴로 될 거예요. 자, y라고는 지금 못 써요. 우리가 해가 보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 초기가 y0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 자, 요 f를 적분한 것, fs, ys, ds. 자, 이거를 일단 하나의 해죠. 이걸 파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파이로 많이 나요. 파이 y t로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어떤 또 좀 작은 공간이 하나 필요해요. 우리가 요 근방 내에서 이렇게 좀 립식 조건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해 존재성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컴팩트 집합을 하나 얘기를 할 텐데,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t, y가 일단은 d에 포함돼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초기 값으로부터 델타만큼 떨어진 위치, 즉 t-t0, 그것이 델타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y-y0도 이거는 이제 놈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델타보다 작은 것으로, 자, 이렇게 좀 정의를 할게요. 컴팩트로 하면서 이거 닫힌 걸로 해야 되죠? 예. 자, 등까지 넣어주고. 자, 이거라고 정의를 할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추가로 제가 엡실론도 아예 미리 정의를 해놓을게요. 이거 사실 나중에 정의해도 되는데, 정의할 걸 제가 미리 한꺼번에 하고, 그리고 나서 증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엡실론이란 거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어떤 2k 분의 1, k라는 거는 아까 여기 립시츠 조건 만족하는 립시츠 상수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거하고 동시에 제가 아직 이거는 지금 언급을 안 했는데 m 델타, 자, 이렇게 해서 엡실론을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 m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스텝 1이 나와요. 스텝 1. 이걸 아예 스텝 1에 넣을게요. 자, 스텝 1. 첫 번째 단계. 자, 이렇게 놓는데 여기서 m이라는 거는 such that 표시고요. 여기 s는 살짝 지울게요. 자, 지금 정의를 한 거 보면 요 K라는 거는 컴팩트잖아요. 이거 잠깐 표시를 해 놓을까요?
컴팩트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f에 대한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 저 k 안에서는 최대값이 있을 거예요. f를 제한하는 그런 어떤 실수 m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때 m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m분의 델타. 왜 이렇게 복잡한 걸로 잡았느냐, 사실 이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원래. 근데 제가 가능하면 뒷부분은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하려고 제가 이 초기 작업을 아예 지금 다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집합을 아예 이 구간으로 잡아버릴게요. B를 T0 마이너스 엡실론 T0 플러스 엡실론, 이때 엡실론은 이걸로 그냥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여기 세팅한 걸로 그대로 증명만 해주면 끝나요. 자, 일단 스텝 1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스텝 2를 이거 B부터 그냥 집어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스텝 2.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스텝 1하고 스텝 2는 어디까지나 사전 작업이에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정말 핵심적인 거고. 자, 그럼 이제 스텝 2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파이 y라는 걸 정의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정의된 영역 내에서 임의의 델타, 여기 있죠? 이 임의의 어떤 델타보다는 항상 작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세팅을 여기 엡실론에서 미리 처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증명을 해보면, 자, 파이의 y에 괄호치고 제가 t는 생략을 할게요. 마이너스 y0. 자, 이거 다시 적으면 여기서 지금 y0만 빠진 거니까 이렇게 되죠. t0부터 t까지 f, s, y, 여기서도 괄호치고 s를 생략할게요. ds. 그러면 이거는 다시 놈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또 지워야 되겠네요.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 f의 크기에, 괄호는 그냥 다 생략을 좀 할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뭐예요? 위에서 보니까 m보다 작거나 같았어요. 그럼 이 값 자체가 지금 m보다 작거나 같다 보니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m 곱하기 t-t0, 절대값이 있어야 되죠? 이거 절대값이어야 돼요.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영역에서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거에서. 그러면 t라는 거는 이 영역 안에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t0로부터 아무리 멀어도 요 엡실론만큼까지만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 정의는 제가 조금 내리고서 그 다음 설명을 계속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살짝 메모를 할까요? 제가 다른 색으로 좀 메모할게요. 지금 같은 색으로 계속하면 보기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자, 이게 뭐다? 기껏해야 엡실론보다는 작아질 것이다. 작거나 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자,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지는데 엡실론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여기서 n분의 델타 아니면 2k분의 1 둘 중에 작은 거거든요. 그러면 n분의 델타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엡실론은. 따라서 이 결과는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결과는 m 곱하기 n분의 델타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에는 임의의 델타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제가 계속 이것저것 좀 빼먹는데 요거 아까 지금 말론 제가 아까 했었는데 요거 델타가 임의 값이에요. 임의 양수 델타. 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스텝 3로 들어갈 준비 단계는 사실상 끝난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이
파이 y라는 거는 이미 y에 대해서 이 파이 y라는 건 y0 초기값으로부터 기껏해야 델타만큼 떨어진 그 영역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건 좀 다른 색으로 메모할까요? 이 부분 중요해요. 즉 임의 y에 대해서 파이 y는 어디에 포함된다? y 제로의 델타 근방 닫아야 되겠죠? 네, 닫힌 구간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영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설정한 것에 의해서 결국엔 D 안에 다 들어가죠. D 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Y라는 건 당연히 요 K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V를 잡기 전에 우리가 K를 먼저 잡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V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미 Y 라지 K에 대해서 자, 요것이 성립된다. 그럼 일단 제 칠판을 지우고 마지막 스텝 3를 진행을 시킬게요. 제가 칠판을 다 지울까 했었는데 지금 그 다음 스텝 3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조금 필요해서 일단 이거 제가 놔뒀고요. 그 다음 스텝 2에서 과정만 지우고 결과만 여기 다시 옮겨 적어놨어요. 자, 이제 스텝 3.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 스텝 3가 바로 가장 메인, 핵심이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사실 이 단계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예측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했어요. 피칼린데레프 정리는 이제 뭐 몇 가지 증명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단순한 방법이 바로 반화 고정점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스텝 3에서는 보다 바로 이렇게 된 이 상황에서 이제 반화 고정점 정리를 쓸 수 있는 이 파이라는 것이 축소 사상임을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스텝 2에서 나온 결과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이미 XY를 택하는데 이거를 바로 이 안에서 잡을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Y 근방에서 잡아주면 델타 Y0에서 잡아주게 되면요. 이거를 이제 넣어주면 이걸 넣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파이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예요.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y. 여러분 일단 이 파이 정의를 그대로 해주면 y0는 그냥 똑같은 상수니까 지워지고요. 인테그랄 하나에 합칠 수 있죠. 그래서 인테그랄 t부터 t0까지 f 하나는 s의 x로 되고요. 괄호치고 s는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또 다른 하나는 sy로 될 거고요. 그리고 d s 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놈 다시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크기를 안으로 넣어주면 인테그랄 t t0 f의 sx 마이너스 f sy ds.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립시츠 조건 사용을 해주면 이제 아까 립시츠 상수를 제가 이제 스몰 k로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몰 k를 적어주면 이 화면에서 잘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t0 그다음 이제 k 앞으로 나와주고요. 화면에서 안 잘리나요? 고맙게도 이제 x 마이너스 y가 되죠. 마이너스 y 그리고 d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제 저 위에다 적을게요. t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 크기 자체도 하나의 이제 상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t0 마이너스 잠깐만요. 여기 제가 t0를 반대로 적었네요. 계속. 그쵸? 자, 제가 계속 실수를 했어요. 연속적으로. 제가 아마도 첫 번째 식에서 실수를 하고 그 밑에 식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위의 식을 보고서 따라 적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 t0, t0, t0부터 t까지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이 식을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k에 t-t0 그 다음에 x-y. 자, 이런 식으로 옆에 화면 살짝 잘리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밑에 다시 쓸 거예요, 또.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자, 저기 t0가 아까 얘기했듯이 엡실론. 자, 그거는 지웠네요. 아까 기억날지 모르지만 b라는 여기다 메모할게요. 자, b라는 걸 정의를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잡았었어요. t0로부터 마이너스 엡실론, t0 플러스 엡실론. 자, 그래서 결국엔 요 자체도 이 안에서 영역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엡실론보다는 작거나 같아지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엡실론으로 잡았는데 여기서 한번 더 적어야 되겠네요. 자, 엡실론보다 a가 작거나 같은데 엡실론이 어때요? 2k분의 1이나 n분의 델타 둘 중에 작은 걸 택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껏해야 뭐 2k분의 1보단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럼 이 식 전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이 식 전체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k 곱하기 2k분의 1, 즉 2분의 1의 x-y. 자,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그럼 끝났어요, 벌써. 자, 따라서 이게 왜 끝났냐면 따라서 이제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 따라서 여기서 파이라는 사상은 하나의 축소 사상이 되죠. 축소 사상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립시츠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립시츠 조건 만족시키죠. 그러면서 립시츠 상수가 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만족을 시켰죠. 자, 따라서 뭐다? 따라서 바나의 고정점 정리에 의해서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카르-린데르프 정리가 증명이 됐어요. 자, 피카르-린데르프 정리 증명이 사실 끝났는데요. 제가 지금 추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증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실 그 증명이 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결과 왜 유일한 해를 갖게 되는 건지 그 연결이 또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 피카르-린데르프 정리를 접했을 때 그게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사실 그 부분까지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이제 요 내용을 증명을 일반적으로 책에서 하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아무래도 추가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가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다시 적어 놨는데 일단은 제가 앞서서 파이를 이제 정의를 한 걸 먼저 적어 놨고요. 그 다음 증명의 끝이 사실 여기서 끝났거든요. 파이가 축소 사상이다. 따라서 바나의 정리에서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바나 정리로서 바로 끝나느냐가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할게요. 사실 그 증명은 앞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지은 부분, 거기까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 뭐 증명하는 거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서 마무리 지은 부분까지만 해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추가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우선 이게 축소 사상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바나 정리를 쓸 수 있죠. 축소 사상이면은 바나의 고정점 정리를 쓸 수 있게 돼요. 자, 이거를 쓰게 되면 뭐가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고정점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유일한 고정점이 존재하는 거죠. 즉 어떤 y가 있어서 y 바라고 할게요. 고정점을 y 바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서 그거를 파이에다 집어 넣게 되면은 다시 이 고정점에 해당되는 y 바가 튀어나온다. 자, 이것인 y 바가 유일하게 되는 거죠. y 바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 파이의 정의에다가. 그러면 y 자리에다 y 발을 넣는 순간 파이에 y 발을 넣는 순간 괄호치고 t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y0는 그냥 초기값이니까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초기값이니까 예, 그냥 이건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t0부터 t까지도 변화가 없고 어디가 바뀌냐면 이제 y쪽만 또 y 바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괄호치고 s, ds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뭐다? 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러한 바가 유일하게 존재하니까 그거를 넣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다시 y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이미 이걸로써 이제 사실 미분 방정식이 나왔거든요. 이제 미분 방정식을 조금 자주 접해본 분들은 사실 이 적분 방정식이 여기 있는 초기값 문제하고 예, 여기 다시 등장을 좀 시킬게요. 여기에 있는 이 초기값 문제하고 동치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좀 처음 접한 분들은 요게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맞아 초기치 문제까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우선은 미분시켰을 때 요거 나와야 되죠? 예, 근데 나와요.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자 양변을 만약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에 관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자, y바 프라임은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상수니까 날아가고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f의 t에 y바 t가 된다. 자, 그 다음 한편으로는 만약에 여기다가 t자리에 t0를 대입을 시킨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자, y바에 t0를 넣는 순간 여기 t0부터 t0까지 동일 구간 적분이죠. 그냥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는 거는 결국엔 이 앞에 있는 y0만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초기치 문제가 되죠. Initial Value Problem. 초기치 문제가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진짜로 추가 설명까지 완전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말인 즉슨 우리가 파이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 파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점이 있죠. 고정점. 이거 추가 설명 제가 좀 다른 색으로 표기를 할게요. 자, 이 녀석이 바로 이제 고정점인데 이 고정점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던 초기치 문제, 이 문제의 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초기치 문제의 해가 되더라. 근데 이런 게 유일하다면서요. 유일하게 존재한다면서요. 따라서 뭐다? 초기치 문제의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로써 제가 이제 추가 설명까지 마무리가 됐어요.